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나를 깊게 아프게 한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의 고통보다 관계가 끊어지는 불안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가라앉히는 건 바다가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이다. 나를 무너뜨린 그 관계를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다시 물이 스며듭니다. 화해는 아름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또 다른 침몰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이전처럼 내 신뢰를 시험할까요? 인생에서 진짜 두려운 것은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잊지 못해 스스로 묶여있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도 추억이 많잖아. 세월이 아깝잖아. 하지만 추억은 때로 족쇄가 되고 세월은 핑계가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련을 두는 건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손으로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피를 흘리는 건 나 자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냉정하게 선택했습니다. 붙잡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죠. 미련은 배신의 다른 이름이다. 인연이 나를 키우지 못하고 갉아먹는다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건 용기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진짜 치유와 자기 기만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결정적 차이, 그 미묘하지만 인생을 가르는 한 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화해는 다시 그 짐을 지는 일이다. 용서와 화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끝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일, 다시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죠. 반면 화해는 그 독을 다시 마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따뜻해 보이지만 실은 내 마음을 다시 병들게 하는 길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아무리 애써도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아무리 붙여도 물은 결국 새어나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틈을 억지로 메우려 하면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만 바닥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업은 돈보다 신용이 먼저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뢰를 잃은 관계는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꾸 그 길을 되돌아보는 걸까요? 그건 착함이라는 미명 아래 숨어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을까봐, 외로울까봐, 상대가 변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용기는 그 미련을 끊고 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화해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을 남기는 선택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한 걸까? 아니면 다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금간 항아리와 무너지는 벽돌, 다시 붙잡아선 안 되는 관계의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열이 간 벽돌로는 절대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며
무너지는 구조물보다 무너지는 신뢰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신뢰는 벽돌과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겉을 매끈하게 발라도 그 속은 이미 부서져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거짓말은 벽돌에 생긴 미세한 균열처럼 보이지 않게 번져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질 때는 순식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약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본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때의 상처가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어도 그 물은 결국 새어나가고 맙니다. 그 항아리를 고치려 애쓰는 동안 내 시간과 내 에너지는 바닥나 버립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그 항아리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사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정주영 회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동지가 등을 돌렸을 때 그는 다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벽돌을 다시 끼워 넣는 건 무너짐을 예고하는 일이다. 그의 선택은 차가웠지만 결과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의 화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된 실패의 반복이다. 인생은 건축과도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탑을 세워도 무너집니다. 기초는 바로 신뢰입니다. 관계의 균열을 억지로 메우려는 순간 그 탑은 다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지금도 그 금이 간 벽돌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흘린 눈물과 시간,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투자인가요? 아니면 손실의 연장이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기에서 드러나는 진짜 얼굴,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본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그는 수없이 많은 동료, 투자자, 직원들과 손을 잡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폭풍이 닥쳤을 때 드러났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함께 물을 퍼내며 배를 살리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조용히 구멍을 더 크게 내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끝까지 남지만 후자는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문제는 위기가 오기 전에는 둘 다 같은 미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 초기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치자 언제나 회장님을 믿습니다 라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신뢰의 기준이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진심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나누고 누군가는 변명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는 약속을 가볍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함께할 사람과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시험대입니다.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의 행동으로만 쌓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주 실수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겪기 전에 상대를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시험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 더 큰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건 진짜 흙일 때의 이야기다. 모래 위의 관계는 비가 오면 모두 쓸려간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남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함께 지을 동반자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 폭풍이 불면 끝까지 남을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는 투자다, 손절의 용기와 침몰 비용,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가라앉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손해는 다시 메울 수 있지만 사람의 손해는 평생 간다. 그는 인간관계를 투자로 보았습니다. 이익을 주는 관계가 있고 손실만 남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적자를 감춥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이번엔 다르겠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지만 관계에도 침몰 비용, sunk cost이 존재합니다. 이미 잃은 것을 아깝다고 붙잡는 순간 더 깊은 손해가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손을 잡았지만 단 한 번의 배신이라도 보이면 미련 없이 끊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말해준다. 그의 말처럼 신뢰는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손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붙잡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미련이 따뜻함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렵고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 짐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아까워도 던져야 산다. 관계도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무겁게 만드는 짐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게 돈이든 감정이든 사람의 이름이든 말입니다. 진짜 용기는 붙잡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놓을 때 생깁니다. 손절은 차가운 결정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뜨거운 선택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그 답이 이미 결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살아갈 체크리스트, Respect is Responsibility, Reciprocity, 정주영 회장이 강조한 관계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진짜 남겨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간관계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란셀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Respect 존중, Responsibility 책임, Reciprocity 상호성. 이 세 가지가 무너진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존중 레스펙트입니다. 존중은 말의 높낮이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을 피하고 내 노력을 가볍게 여기며 내 시간과 감정을 당연하게 소비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건 나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책임, responsibility입니다. 위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평소 아무리 부드럽고 착해 보여도 결국 믿을 수 없습니다. 책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는다. 그는 늘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성 레치프로시티입니다. 좋은 관계는 반드시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병듭니다.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가 공정해야 장사가 오래 간다. 인간관계도 똑같다. 감정의 거래든 신뢰의 거래든 한쪽만 손아래 보는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깨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금이 갑니다. 사말은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의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까? 함께 책임을 나눕니까?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만약 그 어떤 항목에도 확신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손절예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고르라. 당신의 삶은 결국 당신이 함께 걷는 사람들의 평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의 시간은 벌파, 이 아니라 준비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외로움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으면 어쩌지? 외로워서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시간을 주는 상이다. 관계를 정리한 후 찾아오는 고요는 공허함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끊어냈다는 건 단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독을 빼낸 것입니다. 그 독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은 언제나 혼자일 때 내려집니다. 정주영 회장도 현대를 세울 때 수많은 반대와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길이 보인다. 소음이 사라져가야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린다. 혼자의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상처받은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느라 잃었던 집중력, 억눌린 감정, 잊고 있던 꿈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 회장은 이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뒤에는 항상 90일간 침묵의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90일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루 3번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그 90일의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의 소음이 사라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관계를 정리한 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혼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관계에도 중심을 세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채워져야 다음 인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고요는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뢰의 설계도 작은 약속의 신용 기록, 정주영 회장이 말한 믿음의 축적 방법을 통해 다시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신용의 탑이다. 그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썼지만 진짜 중요한 약속은 종이에 적힌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약속은 마음속에 새겨진다. 그는 늘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쌓입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가, 작은 부탁을 잊지 않는가, 상대가 없을 때도 같은 태도로 행동하는가.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야 진짜 신용이 완성됩니다.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약속을 하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믿어라. 그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하루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약속도 저버린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돈보다 무겁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혼자가 됩니다. 신뢰를 쌓는 일은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급하면 틈이 생기고 게을러지면 균열이 납니다. 그러나 꾸준히 쌓아 올리면 언젠가 단단한 성벽이 되어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다면 그것이 바로 신용의 설계도가 완성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신용의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이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현대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거대한 성취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작은 약속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대의 배를 지킨 사람들,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함께 노를 젓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동반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생을 끝없는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항해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타는 사람의 마음결이다. 현대가 처음 세워질 때 바다는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돈은 부족했고 기술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 곁에는 폭풍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었고 배가 기울어도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 곁에 남은 사람은 거창한 말을 한 이들이 아니었다. 묵묵히 땀을 흘리던 사람이었다. 그 말에는 인간관계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 계산보다 진심.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배를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조선소 건설이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끝이다라며 등을 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직원이 밤새 현장을 지키며 기계의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정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 한 명 덕분에 나는 다시 배를 띄울 용기를 얻었다. 진짜 동반자는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함께 버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동력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너질 때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애초에 같은 배에 타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 회장은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배에 물을 퍼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구멍을 더 내는 사람이냐?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모든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속습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 말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겉모습만 보고 같은 배에 태웁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배를 살렸는지 아니면 침몰시켰는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파트너. 그중 누가 물을 퍼내고 누가 구멍을 내고 있는지 냉정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항해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배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호한 결별은 차가움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이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철학을 통해 진짜 용기 있는 이별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화해가 언제나 미덕은 아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별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별은 냉정한 이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뜨거운 선택이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끝까지 함께한 사람도 있었지만 언젠가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키웠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켰는가? 그 답이 소모라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다만 다시 내 곁에 두지 마라. 그 말에는 단호함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다시 같은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단. 그것이 진짜 자기 존중입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다시 상처 줄 사람에게 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화해하지 않는다는 건 미움을 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너려 하지 마라. 밑은 이미 텅 비어 있다. 겉으로는 길이 이어져 보이지만 그 다리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용기란 그 다리를 돌아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은 서로를 키울 때만 의미가 있다. 서로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많은 인연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을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남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많은 가짜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미련을 버릴 준비가 되었는가?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이 곧 인생의 전환점이다. 끊어내야 할 것을 끊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니 오늘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같은 상처에 머물지 않겠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